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냉이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들이 장에서 한 봉지 사오시고 된장국도 끓이고 무침도 해서 가족들 밥상에 올리시죠. 건강에 좋다고 봄나물이 최고라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드셔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냉이는 분명히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냉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냉이와 함께 먹는 음식 단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위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혈압이 흔들리고 기억력이 서서히 무너지며 심한 경우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봄나물을 섭취하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 위장 점막 손상 위험이 일반 시기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봄나물과 함께 섭취 시 특정 식품의 독성이 체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식물성 식품의 섭취 조합이 잘못될 경우 항산화 효능이 오히려 역전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가족의 밥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 같은 정보를 가족 곁에 있는 분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냉이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 그리고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는 것 3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냉이와 날달걀 혹은 반숙 달걀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이 된장국에 달걀을 풀어서 드시죠. 달걀도 몸에 좋고 냉이도 몸에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냉이에는 비타민 K, 즉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냉이 100g에는 일반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달걀이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반숙 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체내에서 비오틴, 즉 우리가 흔히 비타민 B7이라고 부르는 영양소와 강하게 결합합니다. 비오틴이 아비딘에 붙잡히면 체내 흡수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세포대사 과정이 흐트러지고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지며 신경 전달 물질 합성도 느려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었는데 연료 필터가 막혀버린 것처럼 좋은 영양소가 들어와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비오틴 결핍이 지속될 경우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가 2주에서 4주 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고령자일수록 이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더욱이 냉이의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기능을 항진시키는 동안 신경계 영양이 고갈되면 뇌혈관 건강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봄마다 냉이 된장국에 달걀을 반숙으로 풀어 드시는 것을 수년째 즐기셨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하시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셔서 병원을 찾았더니 비오틴 수치가 정상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고 나서야 원인을 찾았다고 하시더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냉이와 달걀을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완숙이어야 아비딘이 열에 의해 분해되어 더 이상 비오틴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냉이와 고사리 혹은 두릅 동시 다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봄나물을 한꺼번에 무쳐서 한 상 가득 차려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냉이 무침, 고사리 무침, 두릅 숙회 이렇게 한 상에 올리시죠. 보기에도 좋고 봄의 기운을 한껏 받는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냉이에는 유황 화합물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담즙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쓸개즙이 더 많이 나오도록 촉진하는 거죠. 이 자체는 소화를 돕는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런데 고사리와 두릅을 같이 다량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사리에는 타이아미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충분히 삶지 않은 고사리에는 이 효소가 살아남아 있는데 이 효소는 체내에서 비타민 B1, 즉 티아민을 분해해버립니다. 두릅 역시 다량 섭취 시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서 냉이의 담즙 촉진 효과와 두릅의 위산 자극이 겹쳐지면 위 점막이 이중으로 자극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 과정을 몸 안에서 상상해 보세요. 냉이가 쓸개즙을 더 많이 쏟아내게 만들고 두릅이 위산을 올리고 잘 삶지 않은 고사리는 신경계 에너지원인 티아민을 갉아먹는 겁니다. 마치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은 혼란에 빠지고 점막은 서서히 약해지며 신경계는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위 점막의 만성적 자극과 손상은 위염을 거쳐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위암으로 이어지는 경로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물론 봄나물 한번 먹었다고 바로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봄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82세 최말희 어르신은 해마다 봄나물을 넉넉히 드셨는데 몇 해 전부터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부근이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내시경을 하셨더니 위축성 위염 소견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자극적인 음식의 과한 조합을 피하라고 권고하셨다고 합니다. 봄나물이 문제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 거죠. 고사리는 반드시 30분 이상 충분히 삶아서 드셔야 하고 봄나물을 드실 때는 한꺼번에 3가지 이상을 다량 섭취하시기보다 하루에 한두 가지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냉이와 짠 음식, 즉 젓갈, 된장, 간장, 과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냉이 된장국, 냉이 간장 무침, 냉이 멸치전 무침. 냉이를 조리할 때 거의 대부분 짠 양념을 함께 쓰시죠. 된장, 간장, 젓갈은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냉이에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인 아세틸콜린 유사 물질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냉이 100g에는 칼륨이 약 350mg 들어 있는데 이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냉이 자체의 혈압 강화 성분이 열심히 나트륨을 내보내려고 애쓰는데 된장이나 젓갈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된장 한 스푼에는 나트륨이 약 500mg 이상 들어있고 젓갈 한 숟갈에는 무려 700mg을 훌쩍 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총량이 2000mg인데 냉이 된장국 한 그릇에 젓갈 반찬까지 드시면 이미 한 끼에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냉이의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내려고 하는 동안 밖에서는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몸 안에서는 마치 물을 퍼내는데 더 빠른 속도로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혈압은 결국 조절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신장이 혹사당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느라 쉬지 않고 일하게 되고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만성신장 기능 저하 위험군에 속하며 나트륨 과다 섭취가 이 위험을 최대 2배까지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75세 심하재 어르신은 냉이를 좋아하셔서 봄마다 냉이 된장국을 진하게 끓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매해 봄만 되면 혈압이 올라가 약을 조절해야 했다고 하십니다. 봄나물 드실 때 나트륨 섭취량을 함께 줄이자 혈압이 훨씬 안정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냉이를 드실 때는 된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젓갈은 가급적 피하시며 간장 대신 참기름과 들깨가루로 양념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달걀이나 반숙 달걀과 함께 드시면 비오틴이 차단되어 뇌와 신경계가 영양 부족에 빠집니다. 둘째, 봄나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량 드시면 위 점막이 2중 3중의 자극을 받습니다. 셋째, 된장, 간장, 젓갈과 함께 드시면 냉이의 혈압 조절 효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오히려 혈압과 신장 건강을 위협합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냉이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과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냉이를 제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건강에 이롭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이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냉이와 두부는 최고의 단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냉이에는 베타카로틴, 즉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두부는 콩기름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겸증 작용과 함께 냉이의 베타카로틴이 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부의 칼슘과 냉이의 비타민 K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즉, 냉이의 비타민 K와 두부의 칼슘이 함께 작용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와 철근이 함께 있어야 단단한 구조물이 되는 것처럼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녹색 잎채소를 함께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 감소 속도가 30% 느렸으며 관절 통증 호소도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냉이두부 된장국에서 된장의 양만 줄이시면 됩니다. 된장 1스푼 반을 넣으실 것을 1스푼으로 줄이고 두부는 넉넉히 넣으세요. 한 달 후에 무릎이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졌다고 하신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냉이와 들기름 혹은 참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이의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모두 오메가 계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전체 지방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뇌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냉이의 콜린 성분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콜린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마치 전화선이 아세틸콜린이라면 들기름의 오메가3는 그 전화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 신경과학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5%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냉이를 무치실 때 간장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 참기름 반 숟가락에 소금 아주 조금만 쳐서 드셔보세요. 짠맛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훨씬 안전하고 기억력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이렇게 한 달 드셔보셨더니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신 70대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냉이와 된장 소량과 함께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된장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량의 된장과 표고버섯을 함께 활용하시면 오히려 최강의 조합이 됩니다.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과 아이소플라본, 그리고 단백질분의 효소가 풍부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강화 성분과 에리타데닌이라는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냉이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항산화 성분과 혈압 조절 물질이 가득하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면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혈관, 면역, 뇌까지 이어지는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된장의 유익균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면역세포를 깨우며 냉이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마치 군대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나누어 적을 막는 것처럼 새 식품이 우리 몸을 삼중으로 지켜주는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된장과 버섯류를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 이상 그룹에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약 33%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된장은 국 한 그릇 기준으로 한 스푼 이하로 줄이시고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물에 불려 함께 끓이시면 됩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생것보다 베타글루칸 농도가 훨씬 높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2가지 보충 팁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팁은 냉이 데치기의 핵심인 30초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이를 데칠 때 너무 오래 삶으십니다. 냉이를 끓는 물에 넣고 2분, 3분 삶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냉이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C와 엽산이 열에 의해 거의 다 파괴됩니다. 냉이의 비타민C는 열에 특히 약해서 7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가열하면 초기 함량의 50% 이상이 사라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고 냉이를 넣은 후 딱 30, 최소 40초 안에 건져내시는 겁니다. 바로 찬물에 헹구셔서 열을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초록빛도 선명하게 유지되고 비타민C와 엽산도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국에 넣으실 때도 가장 마지막에 넣으셔서 끓는 시간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는 냉이를 미리 데쳐서 냉장고에 이틀, 3일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겁니다. 데친 냉이는 하루가 지나면 영양소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드실 양만 그때그때 데쳐서 바로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2번째 팁은 냉이 뿌리를 버리지 마세요. 혹시 냉이 뿌리를 다듬으실 때 잘라서 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냉이 뿌리에는 줄기와 잎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콜린과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이고 유황 화합물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해독 작용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냉이 뿌리를 잘 씻어서 살짝만 두드려 결을 열어주신 다음 국에 함께 넣거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씹는 맛도 좋고 영양도 훨씬 풍부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냉이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 계열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약과 식품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이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날달걀이나 반숙 달걀과 함께 드시면 뇌 영양이 막히고 봄나물을 한꺼번에 다량 드시면 위장이 혹사당하며 짠 양념을 과하게 쓰시면 혈압 조절 기능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두부와 함께 드시면 뼈와 세포가 강해지고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소량의 된장과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장과 혈관과 면역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이 6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3가지 피할 것과 3가지 함께 할 것을 그리고 냉이는 30초 데치기, 뿌리는 버리지 않기. 이 2가지 실천만 더해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냉이의 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냉기를 챙겨 드시고 냉이 된장국을 끓여주시는 어머니 혹은 냉이가 몸에 좋다며 사다 놓으신 배우자분,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냉이를 드실 때 달걀은 완전히 익혀서 넣어보시는 것, 딱 그것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된장량을 조금 줄여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들기름 한 숟가락 더해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점점, 그리고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 한 번 하시는 것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달걀 완숙으로 바꾸기, 들기름 무침 해보기, 된장 양 줄이기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지 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응원드리겠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냉이 한 줄기에 담긴 지혜를 오늘부터 제대로 드시고 이 봄이 여러분 건강의 진짜 출발점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